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아주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또 대형주들까지 상승을 좀 해주면서 또 코스피 흐름들도 이제 3200포인트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여러 부분들이 좀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지금 이익 추정치도 꾸준히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올해 이제 이익 추정치가 140조를 다시 넘었어요. 그래서 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이제는 이제 실적주들 진짜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이제 코스피도 3200포인트를 넘어선 자리에서 랠리를 이어간다고 하면 정말 옥석가리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실적 시즌, 지금도 현재 실적 시즌이니까요. 좀 탄탄한 종목들로 접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클리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클리오를 지금 매수 편입하고 나서 한 3, 4거래일 만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바로 터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면서 한 3.9%대 거의 4% 가까운 상승률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클리오를 이제 편입을 했던 이유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이제 올해는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1분기 실적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직전에 흐름들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좀 3월 30일 날 한번 대규모의 거래를 한번 보이면서 앞에 물량들 좀 소화하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무난하게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 때는 일단 한번 무난히 넘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번은 여기를 이제 바라보고 가겠죠. 그러면 24,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좀 그 구간까지는 편안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이제 신흥 SEC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 텐데요. 이 종목도 제가 매수 편입한 이후로는 일단 거의 뭐 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편입을 하고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고 조금 무게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신흥 SEC가 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 SDI 관련돼 가지고 좋은 소식이 두 가지나 나왔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업체, 미국의 전기차 업체랑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배터리를 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도 보도가 되었고요. 또 삼성 SDI도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증설을 하겠다, 2022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올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 쪽까지 공략을 계속 하면서 증설해 나갈 것이고, 이런 고객사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신흥 SEC의 성장성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대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진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쭉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충분하게 삼성발 이슈 따라가지고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글로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한번 지금 매수 편입한 이후로는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조금 약세의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중소형 건설사는 아직까지 크게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탄탄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못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도 탄탄한 중소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박스권을 이제 뚫어내는 움직임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아직 크게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리뷰 이렇게 세 종목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가부터 좀 보면은 현재 25,300원입니다. 25,300원에 매수 편입하겠고요. 종목명은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지금 앞에서 저희 생추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께서 전부 다 이제 IT, 뭐 빅데이터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추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체 중 하나인데 이 업체는 약간 광고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 중 하나예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사들한테 광고,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와이더 플래닛에서 오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설명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고 사업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업체 이제 사업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기업들에서 이 업체한테 이제 외주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주를 줘가지고 이 업체가 그 회사의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회사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적합하겠다 이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업체고 실제로 이제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현재의 공간에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업체 이제 성장 동력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맞춤형 광고 시장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거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근데 다시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큰 폭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맞춤형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요즘에 광고 트렌드 중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할 때 당연히 효율이 높은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광고 시장 중에서는 이 맞춤형 광고 시장이 아직까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 동력은 무한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이 와이더 플래닛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혜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중 하나인데 어드레서블 TV 광고입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드레서블 TV 광고가 지난해부터 이제 통신 3사랑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랑 해가지고 많이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광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TV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맞춤형 광고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MBC에서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점점 이런 지상파뿐만 아니라 채널들이 확대되면서 맞춤형 광고 시장까지 TV 시장 자체가 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와이더 플래닛이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모멘텀으로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광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광고 시장 자체가 많이 회복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었고 이 업체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었죠. 근데 올해는 벌써 이제 코바코나 이런 데서 이 광고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광고 시장 회복과 함께 매출 성장이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 돌아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 이야기 드린 대로 위축된 광고 시장 회복 기대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또 광고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올해 이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 오히려 더 경제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만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질문 좀 할게요. 네, 충분히 뭐 경제 성장은 올해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상승률은 이제 미국이 훨씬 크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지금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국가 기관 쪽에서도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지금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광고 시장이 조금 위축되긴 했습니다만은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 관련된 광고 시장은 오히려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특화된 업체가 이 와이더 플래닛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뭐 피해를 받을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경기 회복에 따른 광고 시장까지 더 커진다면 이 업체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릴 텐데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